female endocrin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리프로덕션이 되는지, 여기서 어떤 호르몬들이 레귤레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menstruation cycle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오뷸레이션 되는지, 그러면 그리고 이 엔도메트리움 레이어들은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는지, 에스트로겐의 이펙트는 어떻게 되는지, 섹슈얼 인터코스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메노포스에는 무슨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female endocrinology를 설명하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성의 섹슈얼 엔도크리놀로지라고 하면 이 레벨 시크레이션 되는 호르몬의 컨센트레이션, 이 사이클릭한 컨센트레이션 체인지에 따라서 리프로덕티브 펑션 사이클이 바뀌는데 이걸 사이클릭 리프로덕티브 펑션이라고 해요. 이제 오버리언 사이클과 엔도메트리얼 사이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버리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엔도메트리엄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이클을 나눈 건데, 오버리언 사이클은 크게 follicular phase부터 luteal phase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 follicular phase는 랭크가 variable 하지만 luteal phase는 거의 2주 정도의 컨스턴트한 길이를, 14일 정도의 컨스턴트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corpus luteum의 라이프 스팬이기 때문에 2주 정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follicular phase와 endometrial cycle의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게 menstruation을 하는 3에서 6일 동안 endometrial cycle에, 그리고 menses, proliferative phase, secretory phase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dometrial cycle follicular phase의 오버리에서 이제 폴리클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오뷸레이션을 할 거고, 오뷸레이션을 하고 나서 콜퍼스 루티엄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오뷸레이션을 하기 전까지 이 엔도메트리움을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즈라고 부르고, 이 이후에 이제 오뷸레이션 일어나고 나서 엔도메트리움 세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크리토리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일이 대부분 이 28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오뷸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 새로운 엔도메트리얼 사이클 페이즈가 일어나는 기준을 오뷸레이션 기준으로 세크리토리 페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오뷸리언 사이클은 폴리큘러 페이즈와 루티얼 페이즈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오버리언 사이클은 menstruational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 menstruational day가 있고, 이제 proliferative, 그다음 secretory pha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리언 호르몬 어떻게 신테시스 되느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랑 비슷하게 얘도 콜레스테롤에서 드라이브된 호르몬이 신테시스가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CYP11A1 그리고 스타 프로틴의 트랜스포트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프로제놀론으로 바뀌었을 때 이 여기 페이즈는 같아요. 그래서 프로제놀론이 여기도 3베타 HSD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다 메디에이션이 될 수 있고, 이 프로제놀론이 프로제스테론으로 바뀌고, 이제 이 CYP17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디하이드록시 에피알도스테론이랑 안도스트렌디온이 신테시스가 됐을 때, 여기 17베타 AHD에 의해서 안도스트렌디올과 테스토스테론 신테시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오버리언 호르몬에서는 아로마테이즈를 통해서 이 안도스트렌디온이 아로마테이즈를 통해서 에스트론이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테이즈를 통해서 에스트라디올이 되고, 얘가 컨버션을 통해서 에스트리올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론, 트론, 트리올, 트라디올, 다이올, 그다음 트리올. 그래서 하나의 OH, 두 개의 OH, 세 개의 OH,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렇게 호르몬 신테시스를 할 수 있어요.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 호르몬 신테시스는 여기도 하이포달라모 하이포피지얼 액시스를 통해서 레귤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이포달라모스에서 GnRH 릴리즈해서 anterior pituitary에서 LH랑 FSH 릴리즈하는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처음 LH는 띠카셀에다가 띠카셀 리셉터가 있어서 안드로젠과 프로제스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띠카셀이 안드로젠과 프로제스틴을 신테시스 할 수 있고, FSH는 그래뉼러사 셀에 리셉터가 있어서 그래뉼러사 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이 그래뉼러사 셀이 이니빈과 액티빈을 통해서 이니비션 또는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데, 얘는
FSH 프로덕션에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이 이니빈과 액티빈이에요. 그래서 이 좀 더 위에 있는 하이어 센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FSH를 분비하는 anterior pituitary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카셀과 그래놀라셀이 프로제스틴을 만든 이 프로제스틴은 리프로덕티브 트랙에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고 그래놀로사 셀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면 얘가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CNS랑 하이포탈라머스 anterior pituitary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프로제스틴도 anterior pituitary, 하이포탈라머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니빈이랑 액티빈 얘네가 좀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얘는 TGF 베타 패밀리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이니빈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총 이니빈, 액티빈 서브유닛이 알파, 베타 A, 베타 B의 서브유닛이 있는데 이 컨스턴트한 알파 체인과 베타 A 체인, 베타 B 체인으로 이니빈 A, B를 생성할 수 있고 이 액티빈은 이제 아이덴티컬한 베타 체인을 이용해서 베타 A, 베타 A, 베타 A, 베타 B, 베타 B, 베타 A, 베타 B 그렇게 이제 액티빈을 생성할 수 있고 이니빈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귤레이션은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있느냐 했을 때 GnRH가 GQ 커플 리셉터로 이제 하이포탈라머스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PCA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제 칼슘 릴리징하는 패스웨이, 그러니까 PI3, PLC, 포스포라이페이즈 C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제 칼슘 시그널은 IP3 시그널이랑 IP3랑 DHG 시그널링이 일어나면 칼슘 인크리징하고 PKC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제 PKC가 액티베이션 됐을 때 얘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끼쳐서 이 포스포릴레이트 PKC phosphorylate targets that indirectly stimulate gene transcription, gene transcription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PKC 액티베이션 영향을 끼치는 게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액티빈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루티어 페이즈에서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제스테론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이니빈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얘의 역할 아까 PKC 그러니까 GnRH 영향으로 이 베타 FSH, 베타 LH를 이 서브유닛을 생성을 해서 gonadotropin is synthesized, dimerized, and glycosylated in the secretory pathway and regulated by rhythm of GnRH. 이 pulsatile secretion으로 GnRH가 secretion이 되면은 얘에서 regulation이 되고 이제 칼슘이 더 증가했을 때 엑소사이토시스를 트리거링을 해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겠죠. 얘의 레귤레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PKC의 레귤레이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arly follicular phase랑 late follicular phase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제 follicular phase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 GnRH를 레귤레이션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이 GnRH 레귤레이션을 하고 이 late luteal phase에서는 프로제스틴이 레귤레이션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 다 follicular phase인데 follicular phase에서 보면 얘가 estradiol 레벨이 high levels of estradiol typical of late follicular phase enhance the sensitivity of the gonadotropins of the GnRH. 에스트라디올의 높은 레벨이 이제 sensitivity of gonadotropin to GnRH를 높여서 얘의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주게 돼요. 그럼 오바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것을 보면은 오바리는 여러 가지 폴리클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페이즈가 다른 폴리클들이 여기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폴리클을 프리모리아 폴리클 그리고 이제 프리엔트럴 폴리클, 프리모리아 폴리클과 프라이머리 폴리클, 세컨더리 폴리클을 묶어서 프리엔트럴 폴리클 그리고 세 번째 터셔리 폴리클을 엔트럴 폴리클, 프리엔트럴, 엔트럴 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라피언 폴리클, 도미넌트 폴리클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pre-ovulated period에 있는 도미넌트 폴리클이 이제 럽처를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다시 콜퍼스 루티움이 되고 그리고 어트레틱 폴리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이 프리모디얼 폴리클에서 이 럽처가 되기 전까지 메듈라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메듈라에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은데 도미넌트 폴리클로 되면 될수록 이 베셀 서플라이가 더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안지오제닉 팩터들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서 베슬을 좀 더 디벨롭먼트 하게 하는 메커니즘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모리얼, 프리엔트럴, 엔트럴 폴리클, 그라피안 도미넌트 폴리클, 프리오뷸라토리 피리어드에 있는 그라피안 폴리클이 럽처 일어나게 되면 콜퍼스 루티엄 되고 콜퍼스 루티엄, 콜퍼스 알비칸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트리티 폴리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폴리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이제 폴리클 페이트라는 게 결국에 우제네시스라서 오사이트를 만들어내는 패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제네시스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10 to the 6 프리모리얼 폴리클들이 about 7 million 프리모리얼 폴리클이 존재를 하는데 이 여중에서 일부만 first meiotic phase를 들어가서 30만 프리모리얼 폴리클만 이제 first meiotic phase에서 멈춰 있어요. 퍼스트에 있고 나머지는 얼트라시아를 통해서 이제 얼트라틱 폴리클이 되고 이 30만 중에서 3만만 프리모리얼 폴리클로 그로우트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450 도미넌트 폴리클만 오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오뷸레이션 자체가 메이오시스 1의 컴플리션을 만들고 세컨더리 우사이트를 만들어내고 퍼스트 폴라र 바디를 내고 그리고 퍼틸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때야 메이오시스 2가 일어나서 그때 세컨드 폴라र 바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 프리모리얼 폴리클에서 이제 300,000 primordial follicle and from that primordial follicle only 30,000 primordial follicles grow and 450 dominant follicles are ovulated. 450개 정도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오뷸레이션이 되고 여기에서 메이오시스 1의 컴플리션 오뷸레이션이 메이오시스 1의 컴플리션이 일어나고 여기에 오뷸레이션 되고 퍼틸라이제이션 딱 됐을 때야 메이오시스 2의 인덕션을 통해서 이제 메이오시스 2가 끝이 나면서 세컨더리 폴러 바디를 만들어내고 오뷸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모리얼 폴리클이 도미넌트 폴리클이 되는 게 450개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30만에서 450개. 세컨더리 폴리클은 어떻게 디벨롭먼트 하는가 봤더니 프라이머리 폴리클의 스트럭처는 이제 germinal vesicle with nucleolus, primary oocyte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granulosa 셀로 감싸져 있고 베이설 라미나에서 감싸져 있고 프로페이스 1, 메이오시스의 프로페이스 1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조나 펠루시다가 디벨롭먼트를 하면서 얘가 이제 additional sperm entering을 막게 되는 미래의 친구고 이 프라이머리얼 폴리클이 FSH 리셉터를 익스프레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갭정션이 생기는데 오사이트와 이제 그래놀로사 셀에서의 갭정션을 통해서 이 아미노애시드나 락테이트, 뉴클레익 애시드를 마추레이션을 위한 이런 재료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해요. 이 갭정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오사이트에서 프리그래놀로사 셀이 그래놀로사 셀이 되면서 이 둘이 갭정션을 통해서 이제 뉴트리언트에 대한 소통을 하고 이 프라이머리 폴리클은 FSH 리셉터를 익스프레션하기 시작하고 이 조나 펠루시다 프로틴들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놀로사 셀들이 이제 레이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이 이 베이설 라미나 바깥에 있는 띠카 셀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프리모리얼 오사이트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FSH 리셉터를 익스프레션을 했으면 이 띠카 셀들이 LH 리셉터를 이제 익스프레션을 하고 얘가 생성한 게 안드로스텐디온을 생성을 합니다.
얘가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지 않는 게 17S 베타 HSD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까지 가지 못하고 안드로스텐디온까지 신테테스가 되고, 여기 이 띠카셀들은 보면은 나중에 인터널 띠카셀과 엑스터널 띠카셀이 되는데, 인터널 띠카셀은 호르몬 프로덕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엑스터널 띠카셀은 이 포니클 세퍼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그래뉴로사 셀들이 원래 한 레이어였다가 여러 레이어로 스트래티파이드 그래뉴로사 셀이 되는데, 이 그래뉴로사 셀들이 에서 파라크라인 메디에이터들을 보내서 이 띠카셀 디벨롭먼트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어떻게 세컨더리 폴리클이 되는지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프라이머리 오사이트가 이제 프리그래뉴로사 셀과 베이설 레이어에 감싸져 있다가 이제 조나 펠루시다 프로틴들을 익스프레션을 하고 FSH 리셉터를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FSH 리셉터를 이제 익스프레션을 하고 그래뉴로사 셀들이 큐보이드 형태가 되고, 나중에 이게 스트래티파이드 그래뉴로사 셀이 되고, 띠카셀 여기에서 주는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으로 메디에이터들로 띠카셀이 발달을 하게 되고, 띠카셀이 LH 리셉터를 익스프레션을 하면서 안도스트렌디온을 생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레이디 익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냈었고, 이제 세로톨닌 셀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걸 갖다 먹어서 이걸 활용을 했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 LH에서도, 하지만 이 여기 17S 베타 HSD가 부족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안도스트렌디온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그 오제네시스 피메 메오시스 자체에 그 어떤 뉴클레이 컨텐츠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프라이머리 오사이트는 4N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페이즈 1에서 4N이 그 프로페이즈 1 메이오시스 프로페이즈 1에 어레스팅을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크로스 링크된 형태에서 이제 테트라머 형태에서 스탑이 되어 있어요. 어레스팅이 되어 있고, 이게 오뷸레이션 됐을 때 이제 세컨더리 메이오시스 과정을 가는데, 이제 그때 또 메타페이즈에 이때 세컨더리 이게 프로페이즈 1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여기 프로페이즈 1에 다 어레스팅이 되어 있다가 이제 퓨버티가 되어서 menstruation 사이클이 시작을 했을 때, 여기 프라이머리 오사이트가 프로페이즈 1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던 게 이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세컨더리 오사이트까지 생성이 되는 게 메이오시스 2 과정을 겪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어레스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완전히 fertilization 됐을 때야 이 메이오시스 2의 컴플리션을 통해서 마추어 오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엔트럴 폴리클은 어떻게 이제 디벨롭을 하는가? 처음에 이제 세컨더리 폴리클의 디벨롭먼트에서 봤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오사이트에서 세컨더리 폴리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봤었고, 이 세컨더리 폴리클에서 그래피안 폴리클이 되면 그 그래피안 안트럴 폴리클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익스프레션을 하고 어떤 레귤레이션을 하는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early antral phase에서는 프리엔트럴 폴리클의 25일 뒤에 0.2mm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얘가 안주 제네틱 팩터를 프로듀싱을 해서 주변의 블러드 베슬을 리크리스를 해서 뉴트리언트를 이 폴리클 디벨롭먼트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arly antral phase에서 왜 antral phase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공간에 있는 엔트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오사이트가 조나 펠루시다에 의해서 감싸져 있고, 그 주변을 감싸는 이 셀들을 큐뮬러스 셀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 그래뉴로사 셀들을 이쪽 위치가 엔트럴 위치이기 때문에 엔트럴 그래뉴로사 셀, 그리고 여기 위치를 뮤라 그래뉴로사 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뉴로사 셀들이 큐뮬러스 셀이 되고, 엔트럴 그래뉴로사 셀, 뮤라 그래뉴로사 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early antral follicule에서 이제 antral follicule이 되게 되면 25일에서 45일이 되면, 여기에서 띠카셀은
LH 리셉터를 익스프레션을 하고 그래뉼러스 셀은 FSH 리셉터를 이제 익스프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띠가 셀들은 하이 레벨 안드로스텐디온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을 하고 그래뉼러스 셀은 FSH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그로트가 FSH 디펜던트 하는데 이 FSH가 아로마테이즈를 인덕션을 해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프로덕션 하게 하고 이니빈 B를 프로덕션하고 FSH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일 디벨롭먼트에 있었던 이 레이딕 셀과 세로토닌 셀과 굉장히 닮아있죠. 그래서 그래뉼러스 셀이 띠카 셀이 레이딕 셀과 닮아있고 그래뉼러스 셀이 세로토닌 셀과 닮아있는 게 얘가 이제 소스를 처음에 안드로스트렌디온 테스토스테론의 그 소스를 먼저 만들어내고 얘 그래뉼러스 셀이 아로마테이즈 익스프레션 안에 있는 셀들이 아로마테이즈 익스프레션에서 에스트라디올을 만들었었고 테스토스테론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아로마테이즈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네요. 그러면 이 메이오틱 디비전은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우고니옴에서 프라이머리 오사이트는 프로페이즈 1, 메이오시스 1, 프로페이즈 1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메이오시스가 시작이 되고 but level of protein required for completion of meiosis are too low. So oocytes are arrested in prophase 1. 이 메이오시스를 마무리하는 프로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페이즈 1에 오사이트가 어레스팅이 되어 있다가 오사이트가 grow하게 되면서 자라면서 이제 synthesize enough protein to complete meiosis. But high cAMP level generated by GPR3 actively maintain arrest.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셀 사이클을 컴플리션 하는데 필요한 프로틴이 부족했다가 프로틴은 충분하지만 이 cAMP 레벨 높게 GPR3에 만들어진 cAMP 높은 레벨이 어레스트를 메인테이넌스를 하게 되고 계속 프로페이즈 1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다가 오뷸레이션 딱 몇 시간 전에 메이오시스 1을 컴플리션을 하면서 first polar body를 이제 내보내고 메이오시스 1을 컴플리션을 하는데 이제 it has synthesized enough MAP kinase cascade protein to arrest at metaphase 2.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rresting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뷸레이션 하기 이전에 이 메이오시스 1을 컴플리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페이스 2에 어레스팅을 하기 위한 프로틴들도 신테시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컨더리 오사이트는 메타페이스 2에 어레스팅이 되어 있다가 이 마지막 메이오시스 컴플리션은 퍼틸라이제이션에서 컴플리션이 되게 되고 세컨더리 폴러 버디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어떻게 오뷸레이션 전에 이 GPR3 액티비티가 이제 풀리는가를 살펴보면 LH가 딱 설지를 해서 오뷸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이 높은 LH 설지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를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가 cAMP를 AMP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cAMP 원래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는 cAMP 레벨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이니비팅 하는 걸 이니비션을 해서 결국에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의 역할을 하도록 LH 설지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역할을 증가를 시켜서 AMP 레벨을 높이고 cAMP의 역할을 줄여버려서 PK의 액티베이션 줄여서 이제 메이오틱 어레스트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GPR3라는 게 GS 커플드 되어 있어서 아세틸릭 사이클레이즈를 통해서 cAMP를 레벨 증가시켜서 마이오틱 어레스트를 하는 건데 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니비션 패드웨이로 액티베이션 시켜버려서 이 LH 설지가 이제 cAMP를 작동을 못하게 해서 AMP를 늘려서 마이오틱 어레스트를 하고 있던 걸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통해서 이제 컴플리션 오브 메이오시스 1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맵케이네스 캐스케이드로 메타베이스 2에 어레스팅 할 수 있는 프로틴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early antral follicle에서 dominant follicle
여기 이때가 도미넌트 폴리클 상태인데 이제 오뷸레이션 딱 있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이 맡고 있던 GPR3의 메요틱 어레스트를 딱 풀었을 때 first meiotic division이 completion 됐을 때 그라피안 폴리클이 형성이 되는데 얘가 이제 총 이제 20 antral follicle들 recruittion을 했는데 거기 중에서 FSH receptor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딱 한 개만 오뷸레이션이 되고 얘 하나만 셀렉션이 돼서 가장 이제 그라피안 폴리클로 자라게 되는데 얘의 스트럭처들은 아까 봤던 이제 그래뉼로사 셀들의 큐뮬러스 오퍼러스 그리고 세컨더리 오사이트가 이제 존재할 거고 퍼스트 폴러 바디 한번 이제 매틱 디비전을 한번 끝냈으니까 퍼스트 폴러 바디 존재하고 조나 펠로시다 존재하고 이제 큐뮬러스 오퍼러스 겉에를 감싸는 코로나 레디아타 그래뉼로사 셀, 티카 인터나, 티카 익스터나 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티카 인터나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 신테시스, 티카 익스터나는 오뷸레이션에 얘를 컨트랙션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티카 익스터나 인터나. 그러면 이 도미넌트 폴리클에서 어떤 식으로 스테로이드 제네시스가 일어나는가는 거를 살펴보면 이 티카셀과 그래뉼로사 셀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여기 베이설 라미나를 기준으로 티카셀과 그래뉼로셀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그래뉼로사 셀은 FSH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티카셀은 LH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티카셀의 LH 리셉터를 통해서 얘가 CYP17 프로틴을 익스프레션을 하기 때문에 안도스트렌디온이나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데 테스토스테론은 17베타 HSD 펑션이 적기 때문에 안도스트렌디온이 가장 이제 높은 컨센트레이션으로 생성이 되고 얘가 이제 안드로젠 소스 for female로 사용이 되고 안드로스테네디온 이 디퓨저를 통해서 베이설라민의 디퓨저를 통해서 얘가 그래뉼로사 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FSH 리셉터의 영향으로 얘는 CYP19의 익스프레션, 아로마테이즈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면 이 안도스트렌디온을 에스트론과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분비를 할 수 있어요. 얘의 특징은 이제 아로마테이즈, FSH가 아로마테이즈를 인듀스 하기도 하고 이니빈 비를 프로덕션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17베타 HSD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에스트라디올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뉼로사 셀에서 에스트라디올을 이제 생성할 수 있고 이 FSH 리셉터의 영향으로 나중에 LH 리셉터의 익스프레션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래뉼로사 셀은 이제 데노보 콜레스테롤 신테테스를 못하고 LH 리셉터가 나중에 익스프레션 되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프로제스테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얘가 프로제스테론을 직접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안도스트렌딘디온을 이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CYP17 익스프레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 둘이의 각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얘는 안도스트렌디온과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있고 그래뉼로사 셀에는 FSH 리셉터로 dependent on FSH 그리고 aromatase expression, inhibin P, later expression of LH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되는 CYP19의 영향으로 그리고 17베타 HSD가 많아서 에스트라디올까지 생성이 가능하다. 이게 블러드 베슬로 나중에 흐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뷸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LH 설지로 인해서 오뷸레이션이 되는데 LH 설지와 프로제스테론의 영향으로 LH 설지가 일어나는데 오뷸레이션은 이제 도미넌트 폴리클이 그 월을 프레싱을 하고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그리고 하이드롤리틱 엔자임 프로덕션이 일어나고 오사이트 큐뮬러스 컴플렉스가 디소시에이션 하면서 큐뮬러스 익스펜션을 통해 얘가 오뷸레이션이 익스펜디드 큐뮬러스가 오뷸레이션이 되고 베이zal 라미나 오 뮤럴 루코사 셀이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서 이제 베스큘러 인베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카셀이 루티나이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뷸레이션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고 이 콜퍼스 루티움 같은 경우의 특징은 오뷸레이션 하고 나서 콜퍼스 루티움이 형성이 되는데 이 콜퍼스 루티움은 콜퍼스 헤모랄지쿰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니빈 A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니빈 B를 생성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니빈 A를 생성합니다. 이제 follicular phase에서 이니빈 A였고, 이니빈 B였고, 이제 luteal phase에서는 이니빈 A죠. 그래서 B 다음에 A였습니다. 그래서 콜퍼스 루티엄은 이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를 생성한다는 게 이게 그래놀로사 루티어셀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 이제 여기에 베이자나미나가 원래 막고 있었는데 이 베이자나미나가 없어지게 되면서 베슬들이 인베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놀로사 루티얼 셀에서는 이 셀 안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직접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디포짓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F2 알파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도미넌트 폴리클에서의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랑 콜퍼스 루티엄에서의 스테로이드 제네시스가 좀 다른 게 이제 이 그래놀로사 셀이 나중에 LH 리셉터를 이제 익스프레션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티카 루티얼 셀과 그래놀로사 루티얼 셀들이 이 과정을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 둘 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서플라이가 될 수 있고 이 LH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제네시스가 그러니까 얘가 칩 프로틴들을 익스프레션 하는 것을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콜레스테롤에서 안드로스텐디온을 원래 이렇게 센테시스 하는 역할을 했었고 얘가 안도스트렌딘디온이 이 여기에서 칩 19 익스프레션, 아로마테이스 익스프레션으로 에스트라디올이 생성될 수 있었죠.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콜레스테롤이 직접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스테로이드 제네시스를 통해서 프로제스테론의 신테티스를 증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에서는 프로제스테론은 신테티스 할 수 없다가 이 콜레스테롤을 들어옴에 따라서 여기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이 엔자임들의 영향을 통해서 프로제스테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칩17 익스프레션이 없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안도스트렌디온 자체를 신테티스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칩17이 없으니까 여기 프로제스테론에서 이걸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칩17이 없어서 그래서 얘는 3베타 HSD랑 이제 칩11A1까지 익스프레션을 하지만 그 칩17은 익스프레션 하지 않아서 테스토스테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제스테론을 이제 루티아 콜퍼스 루티엄은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르몬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얘가 어떻게 오베리안 사이클을 레귤레이션하고 엔도메트리얼 사이클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설빅스랑 벌제런 사이클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에스트로겐 자체와 이 에스트로겐의 이펙트가 뭔지 그럼 얘의 트랜스포트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피메일의 섹슈얼 인터코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menstrual 사이클이 멈추는 메노포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